이 수경전책에서 평양이라는 얘기를 한 번도 언급 안 한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고구려 평양성은 427년에 장수왕이 천도했던 그 평양성은 지금의 그 대동강 일대, 북한 평양 일대 없었다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학연구소의 임창경입니다. 저는 오늘 국사교과서의 그 고구려 수도 및 국경선 서술의 오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사교과서에는 고구려사가 사실 상당히 그 왜곡된 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단 고구려의 건국연대를 가지고 얘기하면 지금 북한의 공식적인 그 견해는 서기전 277년에 고구려가 건국됐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국사교과서에는 모두 서기전 37년 고구려가 건국됐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데요. 그 고구려의 건국연대서부터 고구려의 그 첫 도읍인 졸본의 위치, 그다음에 평양의 위치, 모든 것이 상당히 왜곡되면서 우리 그 고대사 전반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런 문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2019년에 고구려와 유만조선의 경계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국 고대사의 왜곡은 고구려 건국연대와 첫도읍 졸본의 위치, 427년에 장수왕이 천도한 고구려 평양의 위치에 대한 왜곡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고구려의 그 건국연대와 첫도읍, 그다음에 평양의 그 위치 왜곡은 결국은 그 위만조선의 위치 왜곡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사의 그 왜곡을, 한국 고대사의 왜곡을 극복하려면 일단 그 무엇보다도 유만조선과 졸본 그리고 평양의 위치를 새롭게 해석하여야 한다, 이렇게 서술했습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을 서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 연구를 하면서 제가 그동안 확실히 이렇게 결론 내린 것은 우리가 사대사관, 식민사관 얘기하는데 이 사대사관의 사대사학과 식민사관의 식민사학은 유만조선의 위치를 한반도의 평양에 위치시킵니다. 그 다음에 고구려의 첫도읍인 졸본을 압록강 중류 일대에 위치시키고, 그 다음에 장수왕이 천도한 427년 장수왕이 천도한 평양을 지금의 북한 평양 대동강가에 위치시킵니다. 우리 그 사대사학 식민사학이라고 얘기되는 이런 우리 학문적 흐름은 유만조선 졸본 평양의 위치 왜곡, 이거로부터 비롯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역사학에서 사대사학, 식민사학 나누려면 간단합니다. 그 어떤 연구자가 유만조선 졸본 평양의 위치를 어디에 설정했는가, 이것만 보면 그 역사학자가 사대사학, 식민사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연구자가 유만조선 졸본 평양의 위치를 어떻게 서술하고 있느냐, 그걸 보면 그 학자가 아직도 사대사관, 식민사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살펴본 내용은 한국 국사교과서의 고구려 도읍과 강역에 대한 서술의 오류가 있다. 이 교과서에, 한국 국사교과서에 지금 고구려 도읍, 강역에 대한 이런 오류는 사대사관과 식민사학의 역사 서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그 실상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1997년 12월 30일 고시돼서 현재까지 유지되는 겁니다. 7차 교육과정이라고 그러죠. 7차 교육과정. 한국 교육의 모든 지표죠. 그러니까 이 7차 교육과정에서 이렇게 한국을 교육을 만들어 나가는데 그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입니다. 이거는 2002년에 발행되어서 몇 차례 수정을 거쳐서 2011년 무렵까지 사용된 국정교과서입니다. 이것이 한국에서는 이제 마지막 국정교과서라고 할 수 있죠. 최근까지 사용됐던 마지막 국정교과서입니다. 앞으로 교과서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이 국정교과서로서 최근까지 사용되던 최종의 교과서입니다.
이 교과서는 이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는 제가 이 다른 여러 책도 많지만 이 책을 가지고 이 고구려 도읍과 강력의 왜곡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이 국정교과서 2002년에 만들어진 이 국정교과서가 그 나름대로 그래도 대표적인 교과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국정교과서가 아니라 대표적인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이 신문기사에 나오듯이 이거 2015년 신문기사인데요. 이게 공무원 시험 필수 수험서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한국의 한국 고대사, 근대사, 근현대사를 나름대로 그래도 잘 정리했다. 체계적으로 잘 정리했다. 그리고 시각은 조금 이제 이 시각이 이 고등학교 국사에서 시각 중에 하나를 예를 들면 박정희의 그 쿠데타. 이거는 뭐 쿠데타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지금까지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교과서가 뭐 이 국정 단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8종의 교과서를 쓰고 있지만 그래도 교과서라고 얘기하면 그래도 좀 체계적인 그런 체계를 갖춘 책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분석하면서 우리 한국 국사 교과서에서 고구려의 도읍과 강역에 대한 왜곡된 서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국정교과서 그 고등학교 국사에 나온 그 고대 국가의 고대 이제 초기 국가의 성장을 이제 나타낸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도는 이제 부여를 지금의 송화강 일대에 그려놓고 있고요. 그 아래에 이제 고구려를 그려놓고 여기 이제 보이는 졸본 졸본을 이제 고구려의 첫 도읍으로 비정하고 졸본의 첫 도읍을 했다가 고구려가 이제 국내성으로 옮겼다. 그런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구려의 남쪽에 이제 옥저가 있었고 그 뭐 동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남쪽에는 삼한이 있었다. 이런 서술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그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 국정 교과서에 이렇게 그 고구려의 초기 그 도읍을 첫 도읍을 졸본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 옮긴 도읍을 이제 국내성 이렇게 설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분명한 역사 왜곡입니다. 지금 이제 한국사학계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분명한 왜곡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 책에서 이 책에도 그 논문이 들어갔지만 두 편의 논문에서 이 고구려 첫 도읍을 압록강 중류 일대에 설정하는 것에 그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하나는 그 고려도경 삼국사기 고구려 건국연대와 첫 도읍 졸본이라는 논문이고요. 2015년 논문이고 하나는 고구려 첫 도읍 위치 비정에 관한 검토 2016년 논문입니다. 이 고구려 첫 도읍 위치 비정에 관한 그 검토에서는 그 고구려 첫 도읍이 어떻게 우리 설정되는가 하는 것을 고려 시대, 조선 시대, 그다음에 근현대 이후 이렇게 세 시기로 나누어서 그 세 시기에 고구려 첫 도읍이 어떻게 설정됐나 이렇게 분석해 봤습니다. 이 고려 시기에는 고구려 첫 도읍에 대한 인식이 압록강 중류 일대의 이 환인이 아니었습니다. 환인 일대가 아니었습니다. 그 고구려 첫 도읍 졸본에 대해서 이 삼국사기 고려 시기인 1145년에 김부식 등이 저작한 그 삼국사기에는 고구려 첫 도읍 위치를 요하에서 건너서 하루 이틀 가면 의무려산이 나오는데 의무려산 그 너머에 보면 대릉하가 있습니다. 대릉하가 있고 거기에 의주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일대에 고구려 첫 도읍이 있었다. 이렇게 삼국사기에는 분명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삼국사기에 그렇게 서술하게 된 건 왜 그렇게 서술했냐? 삼국사기 그 편찬자들이 썼습니다. 그 당시에 그 요나라의 사신으로 가는데 고려의 사신들이 요나라로 가는데 요하를 건너가지고 이제 고려의 사신들이 요나라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하를 건너 이게 요하잖아요. 요하를 건너서 서쪽으로 하루 이틀 가면 의무로산이 나오는데 그 의무로산 너머에 그 대릉하가 있고 의주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일대가 고구려의 첫 도읍이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그 삼국사기 편찬자들이 거기에 분명히 썼습니다. 거기를 가서 봤기 때문에 거기가 고구려의 첫 도읍인 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문헌 자료뿐만 아니라 답사를 통해서 고증된 내용이죠.
그래서 고려 시대의 고구려 첫 도읍 졸본에 대한 인식은 지금처럼 이렇게 압록강 중류 일대에 여기가 아닙니다. 고려 시대에는 그 요하를 건너서 의무려산 일대, 의무려산 대릉하 일대에 고구려 첫 도읍이 있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조선 시대에 오면 바뀝니다. 조선 시대에 오면 고구려 첫 도읍을 이제 이 압록강 바로 이제 중류 일대 쪽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그 조선 시대란 시대의 그 사관의 문제였거든. 조선 시대라는 그 시대적 여건 속에서 4대 사관이 형성됐는데 그 4대 사관에 의해서 이제 고구려 첫 도읍 졸본이 이제 압록강 중류 일대로 이렇게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근현대 시기 일제 강점기 이후에는 일본의 그 식민 사관에 의해서 그 고구려 첫 도읍 졸본을 압록강 중류 일대로 옮겨 놓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압록강 중류 일대 고구려 첫 도읍이 있어야지만 그 위만 조선이 지금의 평양에 있었다. 이 고구려 첫 도읍 위치를 졸본에 위치시켜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그 대동강 일대에 위만 조선을 위치시켜야 되거든요. 위만 조선이 여기 있다가 서기전 108년에 한의 무제에게 망하고 한사군이 설치되는데 여기 낙랑군이 설치되니까 근처에 사군이 현토군, 임등군, 진봉군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낙랑군, 현토군이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현토군하고 고구려하고 연관시켜서 대충 이 현토군은 이쪽에 있었다. 처음에 옥조에 있었다 그러다가 이제 옮겨와서 여기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졸본이 여기서 형성됐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부여는 북쪽에 위치시키는 겁니다. 부여에서 남하에서 고구려를 건설하면서 이게 이제 졸본이 여기 첫 도읍으로 있었다. 이것이 이제 조선 시대의 4대 사관에서 만들어져서 일제 식민 사관에서 강화된 우리 졸본의 위치에 대한 고구려 첫 도읍 졸본의 위치에 대한 왜곡된 인식입니다. 그다음에 고구려 평양의 위치에 대해서는 이 고등학교 국사 국정교과서지 2002년 나온 국정교과서에는 이거 5세기 고구려 전성기의 세력 판도라고 이런 지도를 그려놨는데 거기에 실어놨죠. 그런데 이 지도에서 보시면 고구려 최전성기입니다. 5세기. 그러니까 이제 광개토대왕 장수왕 시기죠. 그 시기의 최전성기, 고구려 최전성기인데 고구려 최전성기의 지도가 이렇게 형성됩니다. 평양성이 이제 수도고 국내성. 그다음에 이제 한성. 이제 이거 고구려의 삼경이라 그러죠. 고구려에는 삼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내성, 평양성, 한성이 고구려 삼경인데 이 한성을 여기다 위치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도읍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고구려의 강역을 이렇게 설정하게 됩니다. 이런 그 5세기 고구려 최전성기의 이 강역도 이거의 모순은 뻔합니다. 후연이 당시에 여기까지 와 있었다는 것은 후연이라는 나라가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고구려에 의해서 또 이제 고구려에서 흡수되게 되는데 후연을 바로 이제 요하 서쪽에 이렇게 그려놓고 거란을 또 이쪽에 그려놓습니다. 이 거란이 여기까지 와 있었다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여가 여기 있었는데 이제 부여는 이제 고구려에게 멸망하게 되죠. 동부여가 여기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 부여 이 동부여 그다음에 이제 옥저 이 옥저라고 이제 그 전 단계 지도에 나왔죠. 이 사실은 옥저 땅도 이쪽 북쪽이거든요. 북쪽. 그래서 이런 거란이 여기까지 와 있었다. 이런 것은 역사적으로 실증할 수가 없습니다. 거란 민족의 발전 과정을 보면 거란이 이제 지금의 요하 상류죠. 시라모레나 상류 일대 그쪽 일대에 있던 정치 세력을 갖다 이제 이렇게 유치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구려 평양을 현재 평양이다. 이렇게 이제 교과서에서 이렇게 설정해 놓고 이런 지도를 실었는데 이 문제 평양의 이런 위치 왜곡에 대해서는 제가 2017년에 논문 그다음에 2019년에 논문에 썼습니다. 이 수경주를 통한 고구려 평양의 위치 검토 이 논문에서는 수경주란 책이 있는데 그게 이제 수경주가 이제 사실은 527년 이전에 쓰여졌거든요.
527년에 이 수경주라는 책이 쓰여졌는데 그 472년에 태어나서 572년에 죽은 그분이 이제 수경주라는 책을 썼어요. 이 수경에 줄을 단 건데 그 수경주라는 책 전체에 보면 평양이라는 지명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 수경주 전체에 평양이라는 지명이 나오질 않아요. 그 수경주를 통해서 지명 비정을 하려고 그 책을 쓴 거거든요. 지명 비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경주라는 책 전체에 평양이라는 지명이 나오질 않아요. 그 수경주라는 물길에, 수경주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 물길 흐름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수경주에서는 이 평양 일대를 한번 폐수로 비정하려고 그러거든요. 여기를 폐수로 한번 비정해보고 여기 낙랑군이 있었다 이런 설정을 해보려고 작가가 의도했던 책입니다. 수경주라는 책은. 그런데 이 수경주라는 책에서 여기에 이제 한번 폐수를 위치시키고 낙랑군을 여기에 위치시키려고 시도를 했던 책인데 이 수경주라는 책 전체에 평양이라는 지명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쪽에 낙랑군 한번 이걸 위치시키고 폐수를 여기다 위치시키려고 해봤는데 여기에 평양이 없었기 때문에 그 수경주라는 책 자체에 평양이라는 것이 안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리서라는 것은 고대 지리서라는 것은 그 고대의 지리를 갖다가 현대 지명과 연관시켜가지고 해석해줘야지만 옛날 지명 그 고대 폐수 낙랑군이 어디 있었구나 이해시키거든요. 그래서 지리서라는 것은 고대 지명을 현대 지명과 연관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가가 527년에 이 수경주라는 책을 썼을 때 평양의 위치 여기 평양성이 여기 있었다면 그 수경주를 쓰면서 폐수의 위치, 낙랑군 얘기를 하면서 평양을 위치를 써주는 겁니다. 거기는 지금 고구려 평양이다 이렇게 써주는데 이 수경주라는 책에서 평양이라는 얘기를 한 번도 언급 안 한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고구려 평양성은 427년에 장수왕이 천도했던 그 평양성은 지금의 그 대동강 일대, 북한 평양 일대에 없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책의 이건 이제 신라 진흥왕 때 영토 확장이라는 건데, 이 신라 진흥왕이 상당히 많은 군사 작전을 통해서 영토를 북쪽으로 확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신라 진흥왕 때 이제 북쪽으로 진출하면서 각 진출한 지역에 이제 비석을 세우게 되죠. 그걸 이제 단양에 있는 단양 적성비, 그 다음에 이제 북한산비, 이거 순수비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568년에 황초령비를 세우고 568년에 마은용비를 세웁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비석이 발견되거든요. 그래서 진흥왕이 이제 영토를 넓혀가지고 북한산비 555년에 세우고 568년에 황초령비 세우고 568년에 마은용비 세워요. 이건 비석이 남아있기 때문에 신라 진흥왕의 영토 확장이라는 그 사실적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을 보면 평양이 이제 고구려 수도로 여기 있게 된다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고구려 수도 이 이북 지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신라의 군대가, 신라 진흥왕의 군대가. 이 고구려가 아무리 그 힘이 없는 나라여도 자기 수도 근방 이걸 넘어가지고 영역을 넘어서 신라의 그 군사가 진출하고 있는데 이 고구려가 대응하지 않았을까? 이거는 아주 엉터리 조작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 이 고구려 평양은 당시에 여기 없었거든요. 고구려 평양이 없었기 때문에 고구려 수도가 여기에 평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그 군사적 진출이 가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진흥왕의 영토 여기서 그 평양이라는 지명 이게 이제 568년이잖아요. 568년 이제 뭐 이 무렵인데 여기 이 당시에 이 진출할 당시에 이 평양에 그럼 뭐가 있었냐? 장안성이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장안성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가지고 586년에 이 평양 일대 장안성을 완공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도읍을 그쪽으로 옮깁니다. 그게 이제 역사 기록에 남아 있는 552년에 양원왕 8년에 쌓기 시작해서 586년에 평원왕 28년에 고구려 도읍을 그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 고구려 도읍을 장안성으로 옮기게 된 것은 그 당시 이제 수등 이제 수나라 등 여러 나라와의 그 관계 속에서 이제 그 대비하기 위한 어떤 그 목적에서 고구려 도읍을 장안성으로 옮긴다는 그 삼국사기 기록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지금의 평양이 고구려의 한 도읍으로서 설정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평양은 저기에 있지 않았다. 이런 사실은 분명한데 지금 이제 고등학교 국사에서는 그렇게 왜곡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고등학교 국사 마지막에 붙은 그 지도들입니다. 이제 그 고등학교 국사 마지막에 붙은 지도들인데,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설정하는 거죠. 기원전 6세기에 이제 고조선의 지도 그렇게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기원전 1세기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건 기원전 1세기에 고구려, 부여, 옥저, 동해, 마한, 변한, 진안 이런 지도가 설정되는 거죠. 그래서 고조선이라는 여기서 그 고조선이라는 것은 여기서 고조선이라는 것은 이 국사교과서의 고조선이라는 것은 위만조선을 얘기하거든요, 실제로. 그 국사교과서에 단군조선이 2333년에 건국됐다 이렇게 언급은 해놓고 그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고 위만조선의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그 기원전 6세기 위만조선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만조선과 관련된 얘기를 이제 기원전 6세기 지도라고 해서 해놓은 건데, 그 위만조선의 중심지를 이 평양으로 잡게 되는 거거든요. 그 위만조선의 중심지를 평양으로 잡게 되면서 이런 기원전 1세기에 이런 지도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기원전 1세기에 기원전 1세기에 이런 지도가 가능해집니다. 고구려의 그 고구려의 도읍을 지금의 압록강 중류 일대에 설정해 놓고 그 주위에 작은 그 고구려의 강력을 설정해 놓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5세기에는 이제 고구려가 좀 커졌죠. 고구려가 좀 커졌는데 요하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관점을 계속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사교과서, 고등학교 국사교과서도 그 안에 그 글들을 잘 읽으면 모순이 있어요. 어떤 모순이 있냐면 그 장수왕, 광개토왕 시기에 고구려가 이 서쪽으로 요하 서쪽으로 진출한 기록이 있어요. 요하 서쪽으로 진출한 기록을 분명히 기록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에는 항상 요하 이동 쪽에 고구려의 강력, 최전성기의 강력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제가 뭐 다른 자료를 더 복잡하게 얘기해 드릴 수가 없는데, 이런 그 지도, 이런 그 고구려의 그 강역 지도가 가능한 것은 왜냐하면 이 강역 지도의 그 원본은 어디 있냐면 이병도의 저서에 있어요. 이병도의 저서에 있고, 그 다음에 이기백의 저서가 있어요. 이기백의 저서에 그 지도가 그대로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병도와 이기백의 저서에서 이 지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 지도가 거기에 실려 있는 걸 그대로 옮겨 심고, 이 고등학교 국사 그 전반부와 많은 서술은 이기백의 한국사 실론에서 옮겨놓고 있어요. 잘 분석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고구려의 첫 도읍과 강역에 대한 이런 서술이 가능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부록에 실린 그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 실린 이런 부록에 실린 그 문화재 분포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의 그 모든 그 고대사의 모든 그 범위가 이렇게 한정되고 있어요. 고구려 문화권, 발해 문화권, 그 이제 뭐 이 남방의 이제 이 문화권, 고구려 문화권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그 문화재 분포도를 이제 그 국사교과서 맨 뒷장에 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 우리 고대사의 그 영역, 강역 이것을 한반도 일대와 그 요하 동쪽에 위치시키는 이런 그 서술고주가 이 교과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교과서는 뭐 이제 2011년에 나온 판본을 제가 보고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국정교과서 문제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 국정교과서를 만든 분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여기. 예.
이름 만든 분들 이름이 쭉 나오는데, 예. 그런데 이제 이 국정교과서 문제는 사실은 이제 지금 뭐 언론에서 나오고 지금 이제 그 박근혜 정권 시기에 말기에 이제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 그래서 논란이 되고 그랬는데, 이 국정교과서 그렇게 논란의 중심은 이제 근현대사 문제입니다. 고대사 문제는 국민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정 문제되는 것은 그 고대사부터 시작되는 문제입니다. 고대사에서 그 위만조선, 그다음에 고구려 첩독 졸본 평양의 위치를 왜곡시키면서 모든 그 고대사가 왜곡되거든요. 그 고대사의 왜곡의 연장선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근대 친일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 독재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정교과서 문제뿐만이 아니라 국정교과서가 뭐 잘못됐다, 국정교과서를 꼭 그만두고 뭐 검정제로 가고 자유발행제로 간다 그래서 그 문제가 구체적으로 해결된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건 새로운 교과서를 만드는 시도는 계속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교과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교과서에서 뭐 교과서뿐만 아니라 한국 역사학계에서 이 왜곡된 역사 바로잡으려면 고대사부터 시작돼서 근현대사의 왜곡된 문제를 바로잡으려면 꼭 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다. 유만조선, 고구려 첩독, 그다음에 고구려 첩독 졸본, 유만조선, 그다음에 427년 천도한 평양의 위치를 올바로 잡아놓으면 이 고대사의 역사 왜곡 문제, 이것을 크게 수정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일찍이 신채호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양의 위치를 바로 세우면 한국 고대사 바로 세울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더 나가서 신채호 선생이 평양의 위치를 바로 잡으면 한국 고대사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왜 그러냐면 유만조선을 평양에 위치시키는 그 대로부터 한국 고대사의 식민사관, 사대사관의 그 왜곡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만조선이 평양에 없었다. 그다음에 고구려 첩독 지금의 압록강 중류가 아닌 요하 서쪽에 있었다. 고구려 평양이 427년 장수왕이 천도한 평양이 지금의 북한 평양이다,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밝혀내서 그것을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 싣는다면 국사교과서 전반적으로 다 바뀌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 나온 고구려 도읍과 강역의 그 서술 오류 문제를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